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1월 29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이제 시장 상황에 대비해서는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딱 두 종목 정도 크게 올라가고 나머지는 별로 올라가지 않고 보합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S&T 에너지와 BHI가 상당히 크게 올라갔는데요.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동향부터 보겠습니다. 증시는 오늘도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0.9%, 1% 가까이 올랐고요. 5,220포인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도 계속 이제 2.7% 올라가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위주로, 특히 금융 투자 위주로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투자자 대부분을 보면 지금 금융 투자 위주로 매수가 집중되고 있고요. 이 금융 투자는 사실 기업의 가치를 본다라기보다는 좀 뭔가 전체적인 이 코스닥 지수에다 그냥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그 상위 종목들 위주로 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이고요. 금융 투자에 대한 이 움직임이 사실 지수만 올리는 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우려감도 좀 듭니다. 아무튼 집중된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가 크게 매도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고점 부근에서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상승을 할지 아니면 한번 꺾고 시작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높게 나왔는데요. 사실 그동안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크게 올라간 이유가 아무래도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앞두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런 부분들은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거의 1000조 이 시가총액에 육박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아주 많이 올랐고요. 이제는 추가적인 급등세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반도체 종목들은 소강 상태로 들어갈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에 대한 그런 우려감도 좀 해소를 시켜야 되고요. 아직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4분기만큼 나오는 것은 이제 주가에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는 올해 1분기가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올해 1분기 이어서 계속 이제 좋게 나오면 올해 뭐 영업이익이 100조 이상도 나온다면 뭐 충분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목표가는 계속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두 종목에 따라서 올해 코스피 지수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고 이제 쉬어가는 그 와중에 다른 이제 테마들이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켜보도록 하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도 1조 7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 2, 3위에서 모두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을 한 것을 확인했고요. 최근에 급등을 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모두 외인 투자자들이 집중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좀 이어지면서 다른 기관 투자자들도 꾸준히 이탈을 하고 있고요. 특히 금융 투자는 최근에 코스닥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에 유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험, 투신,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자는 이전부터 계속 이제 지수를 매도를 하던 입장이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최근에 이제 매수를 좀 멈추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매도를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보았을 때는 코스피의 단기 상승이 굉장히 이제 피로도가 쌓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어느 정도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 입장에서는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조금 더 집중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간 이제 코스피가 올라갈 때 코스닥은 크게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전체적인 지표로 보더라도 코스피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찍었다면 코스닥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목표로 3,000포인트를 제시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이야 이제 그런 코스닥에 대한 지수 상승으로 인해서 상위 종목 위주로 좀 매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이제 지수들도 같이 종목들도 올라가줘야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코스닥 지수 일단 금융투자가 계속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5일 동안 10조 가까이를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수는 좋게 진행되고 있다. 다우 나스닥은 보합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니케이도 보합. 그래서 한국 증시만 굉장히 화랑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은 조금 반등했습니다. 1436원. 그래서 더 내려가는 듯 하면서 좀 받쳐지는 모습이었고요. 원달러가 이제 뭐 쌍바닥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더 하락을 할지 적절한 수준에서 멈출지는 좀 봐야 되고요. 어제 이제 미국의 금리가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환율도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미국의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동결을 했는데 일단 유지는 되었죠. 그러나 이제 미국 금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를 봤을 때는 파월 의장이 추가적인 이제 하락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 리스크가 최근 몇 달간 상승했다라는 문구를 삭제를 했다라고 했고요. 그만큼 고용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없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기와 성장을 위해서 금리를 서둘러 낮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이렇게 이제 삭제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향후 이제 금리 결정 시기가 다시 왔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연준 의장이 다시 취임을 할 때 그때 이제 다시 트럼프 행정부의 입맛에 맞게 진행이 될지 좀 봐야 되고요. 그게 이제 6월 정도, 7월 정도는 되어야지 연준 의장이 바뀌기 때문에 상반기 내에는 금리에 대한 추가 인하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이란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CNN에서는 군사 타격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지금 급박하게 좀 돌아가고 있고요. 전략 자산들을 지금 중동에 집중시키고 있죠. 그래서 한번 이란을 핵시설을 때렸던 이력도 있고요. 최근에 이란 내의 이 사정도 굉장히 어지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충분히 나설 만한 명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란을 이제 때렸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제 유가에 대한 상승이 계속 부추겨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WTI, 그죠? 국제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64.8달러. 그래서 가스 가격과 국제 유가가 계속 이제 치고 나가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금값은 지금 5,500달러 4%까지 올라왔고요. 국내 금값도 지금 뭐 한도 내 100만 원을 돌파하면서 계속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감인지 이 금값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습니다.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계속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선물 지표는 뭐 보합 정도로 진행되고 있고요. 크게 움직임 없습니다. 채권 금리는 4.25%로 유지하고 있고요. 크게 변동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2.2% 올라서 2,100원 올라서 마무리되었고요. 94,1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좀 힘있게 좀 올라갔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요. 계속 이제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꾸역꾸역 요 주가 안에 밀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21선 지켜주면서 진행되고 있고요. 적절한 수준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9만원 돌파할까 말까 10만원으로 갈까 말까를 계속 이제 간을 보고 있는데요. 뭐 이제 앞으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분이 주어진다면 강하게 치고 나갈 것이고요. 그 명분이 없이 이 상승, 증시에 대한 상승세가 조금 꺾이게 된다면 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승도 가능하고 하락도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든지 한 번씩 이렇게 툭툭 그냥 떨어뜨리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양 자체가 계단식으로 잘 올라갈 것처럼 만들었지만 충분히 떨어지고도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떨어진다면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유있게 좀 이 종목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에 대한 그런 이제 한국과 대미 투자라든지 그런 원자력에 대한 구체적인 소식이 들려온다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이제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신규 원전에 대한 소식으로 좀 움직이긴 했지만 그 이슈가 사실 이제 반도체에 대한 실적, 뭐 로보틱스에 대한 움직임들 이런 것으로 다 이제 이동을 하면서 좀 묻히는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원전 국내에 짓더라도 사실 이제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당장에서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미국 프로젝트가 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미국 프로젝트가 좀 이제 화두에 오르면 또 한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뭐 9만 원 중반대에 머무는 것만 해도 저는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되고요. 이전처럼 한번 치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21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코스피에서는 이탈을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는 매도를 했는데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유입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제 유입이 되는지 좀 보도록 하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매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도 오늘 기관 투자자 위주로 이렇게 매수가 들어와줬고요.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은 2.9% 올랐고요. 108,800원. 현대건설은 마찬가지 비슷하게 위에서 주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MSCI 리밸런싱 관련된 이제 수혜 종목입니다. 현대건설은. 그래서 내일 장 끝나고 이제 심사에 들어가고요. 이제는 2월 달에 이제 MSCI 편입으로 결정이 나서 현대건설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으로 이제 돌파했기 때문에 10만 원 중후반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98,000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33,000주 매수를 했습니다. 한전기술도 2.8% 올라서 137,000원, 그래서 더 올라가고 있고요. 고점 라인 돌파한 뒤에 지금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이제 상승을 위한 자리 잡기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한전기술도 미국발 소식이 들려온다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역시나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17만 8천 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2만 주 매수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S&T에너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19% 올라서 47,700원. 그래서 쌍바닥 라인 다지고 61선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수 매지 의문구름을 돌파하는 형태로 나왔고요. 거래량 자체가 평소에 없는 420만 주까지 나오면서 완벽하게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원자력 테마 중에 제일 못 올라갔던 종목인데요. 충분히 저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문구름을 뚫고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더 빠르게 더 힘있게 뚫고 나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계속 이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19만 주를 매수하면서 주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기타 금융에서 45만 주 매도하였고 나머지 투신, 연기금은 매수를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S&T에너지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BHI도 9%까지 올라가면서 79,500원. BHI도 상단 뚫고는 계속 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좀 줄었지만 상승폭이 컸고요. 8만원 근처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단숨에 지금 이제 10만원 근처까지 밀어 올리는 모습이고요. 확실히 이제 힘있게 뚫고 나간 만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 위주로의 기관 투자자 매수가 붙어줬고요. 최근에 이제 코스닥에 유입되는 그런 기관 투자자 수급이 BHI에도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도 38만 주를 매수했고요. 그래서 BHI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성광밴드도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2.4% 올라서 32,700원. 서서히 이제 N자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성광밴드도 이 밴드를 이제 다시 진입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뚫고 나가기 어려웠던 그 구간을 성광밴드도 빠르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는 조선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난 이제 수주 잔고가 쌓여있는 조선 쪽에서 이제는 성광밴드나 이런 기자재 기업으로 발주가 대량으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올해 LNG 관련 수주가 더 크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 성광밴드 관련된 기자재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마찬가지 성광밴드에도 집중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15만 주까지 또 매수를 해줬고요. 상당히 크게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매도를 끝냈고요. 서서히 성황밴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태용도 이제 2.3% 정도 올랐고요. 750원 올라서 32,450원. 태용은 근데 좀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윗골을 달고 좀 눌러지는 모습이고요. 상방 수렴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닥 라인을 서서히 높이는 과정으로는 보여지는데 21선 열심히 올라가는 그 구간에서 조금 더 이제 횡보를 하면서 자리를 만들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리를 만든 다음에 한번 크게 명분을 이용해서 올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아니면 실적 발표 때 오히려 주가를 하락시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한번 떨어뜨렸다 가는 그런 그림도 좀 생각을 해보고요. 태용 같은 경우는 사실 설비 업그레이드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에 대한 완료가 아직 완벽하게 진행이 되었는지는 소식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그레이드 진행 중에는 아직까지는 실적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올해 4분기도 실적이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28,000주를 매수했는데요. 그간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의 매도가 좀 이어졌고요. 오늘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지만 적은 물량이었고 기관 투자자도 이틀 정도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큰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태용은 그래도 이제 미래에 대한 비전이 좋기 때문에 좀 장기로 볼만한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진은 3.4% 올라서 900원 올랐고요. 27,000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진도 계속 고점 라인을 돌파 시도를 하고 있고요. 상방 수렴을 하면서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완벽하게 21선, 61선, 121선이 벌어지면서 올라가는 아주 강한 상승세로 보여지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매도를 끝내고 조금씩 다시 매수를 시작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차익 실현 끝내고 다시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우진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성파워텍도 자리를 다시 잡고 있습니다. 3% 올랐고요. 270원 올라서 8,130원. 그래서 큰 박스권 그리고 한번 튀고 큰 박스권 또 그리고 튈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갈 수도 있고요. 뭐 자리는 잡는 걸 보면 충분히 이제 시간 끌다가 또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보성파워텍도 최근에 전력 부족에 대한 인프라 수혜주이기 때문에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술도 똑같죠. 그래서 3% 올라서 270원 올랐고요. 9,010원. 투자 경고 종목을 떼려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래도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투자 경고 종목일 때는 좀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시작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기술은 계속 높게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금융 투자가 특히 많은 매수를 이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기술에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이제 확인을 좀 했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하나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관세 때문에 급하게 우리나라 산업장관이 가고 뭐 이렇게 여러 고위급 장관들이 또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지금 이제 재무부에서도 국회에서 이 대미 투자 관련 입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협상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러 갔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계속 주도권을 뺏긴 채로 진행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미 투자를 오히려 앞당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만큼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투자금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투자금이 어디에 쓰이느냐? 1호는 원전이라고 이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얘기를 했었고요. 2호는 아마 LNG 관련된 알래스카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은 이 두 큰 프로젝트에 관련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미국 트럼프가 뭔가 억지를 부리는 듯 또 우리를 불러냈거든요. 그래서 그 억지 부리는 그 자체가 전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억지의 끝이 이제 대미 투자를 앞당기는 상황이 될지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투자안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투자가 이제 집행되는 데 있어서 원자력 테마, LNG 테마, 특히 미국 내에서는 반도체 칩이 쏟아지고 있고 데이터 센터를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이제 냉각수 부족, 그 다음에 전력 부족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정부가 나설 거고요.
그 많은 투자금을 부족한 부분에 당연히 집중시킬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력에 대한 테마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냉각수 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냉각이라는 그런 테마가 또 떠오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오늘 S&T 에너지와 BHI도 열 교환기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이라서 저렇게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기자재 기업들이 계속 힘을 받는 구조로 이 시장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S&T 에너지가 저런 이제 이 수주에 힘입어서 작년에 매출이 6천억이었고 영업이익이 1,1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주가가 2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올해도 이제 실적이 좋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상당히 S&T 에너지도 주가가 많이 반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나와서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 이제 신규 원전을 확정했죠. 그리고 이제는 고준위 위원회의 선임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패장 선정 논의를 본격화하고요. 이제는 신규 원전을 건설하면서도 핵 폐기물에 대한 관리도 필요한 상황. 그리고 이제는 수명을 다한 원전에 대해서 하나씩 해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위촉위원 선임을 했고요. 그래서 향후 이 관련 사업들도 주목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설명을 드렸듯이 앞으로는 원전 건설도 있겠지만 원전 해체와 그 다음에 원전 내에 있는 핵 폐기물을 보관하는 캐스크 사업이 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캐스크가 결국에는 해체와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캐스크를 제작하는 기업들, 두산에너빌리티, 태웅, 그리고 해체에 들어가는 건설 기업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뭐 이런 기업들 주목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BHI라든지 S&T 에너지도 그런 관련 기자재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개측기업 우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런 관련 기업들이 뭐 제가 언급 안 한 기업들도 있겠지만 다 이렇게 한 뭉치로 원전 테마, 뭐 에너지 테마 전체가 주목을 받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상황이 이제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이 녹색 채권을 통해서 3,300억 원을 발행을 했고요. 국내 건설사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에서 목표 5배가 넘는 9,100억 원이 몰렸고, 1,700억보다 이제 더 증액해서 3,300억을 이렇게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도 낮게 진행을 했고요. 현대건설이 이제 앞으로 향후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이제 AI 전력난 때문에 원전 사업에 계속 힘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원전의 핵연료 허브를 짓는다라고 합니다. 71조 원 규모라고 하고요. 상당히 크죠. 그래서 미국 에너지부가 핵주기 혁신 캠퍼스 구축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핵연료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 주기를 통합하는 핵주기 혁신 캠퍼스 조성 계획을 발표를 했고, 이제는 이런 주도권을 확보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향후 이 원전 에너지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에너지가 증가하는 만큼 우라늄이라는 이런 수요가 발생할 거고요. 이제 뭐 토륨이라는 것을 이제 중국에서 채굴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이제 추가적인 이제 원료도 확보하겠다, 뭐 그런 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이 핵연료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미국 에너지부가 수십조 원을 투입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0억 달러 민간 투자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핵 에너지에 대한 발전과 해체, 그리고 연료 시장이 동시다발적으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향후 움직임을 계속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메타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 주가가 상당히 크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 메타는 이제 미국에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 하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것은 AI에 대한 투자가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메타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향후 발표될 수 있는 다른 기업들의 실적들도 같이 좋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왔는데요.
지금 반도체 실적도 좋고 이런 메타 관련된 빅테크 기업 실적도 좋고 지금 계속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체 AI 관련된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활황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많은 돈을 이제 벌어들였을 때 그 AI 산업을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이 AI 인프라에다가 193조 원을 또 베팅을 하게 되고요. 이제는 초지능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가속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머스크는 5년 뒤에는 모든 인류를 합친 것보다 인공지능이 똑똑할 수 있다라고 섬뜩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AI에 대한 수준 자체가 지금과는 5년 뒤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데이터 센터가 지금보다 훨씬 많이 지어져서 이 학습량 자체가 지금보다 수만 배, 수백만 배 이렇게 빨라진다면 하루 이 학습할 것을 이 몇십 년치를 하루에 한다든지 그때는 그런 식으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당장에서야 우리가 섣불리 생각할 수 없고 그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이 혁신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이 되는 이 전력에 대한 중요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각각 이제 SMR 기업들이 프로젝트를 다 준비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DLENC의 파트너인 엑스에너지가 이제는 500만 달러 투자 유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캐나다 캐피털 그룹에서 500만 달러면 한 700억 정도죠. 유치를 했고요. 상당히 좋습니다. 한 70억 달러, 70억 정도네요. 그리고 이제 덴마크 SMR 솔트포스. 이 솔트포스는 이전에 이 시보크 쪽입니다. 그래서 SMR 관련 기업인데요. 하반기에 한국 SMR 인허가를 절차 착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에서 이제 이 시보크 SMR을 도입하기 위한 그런 이 절차를 준비한다라고 하고요. 삼성중공업과 GS건설이 협업을 한다. 그래서 이 시보크가 변경된 솔트포스는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부유식 원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유식 원전도 향후 주목해 볼 만한 사업이고요. 향후 대형 선박에 있어서도 도입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목이 필요합니다. 이미 러시아는 바다 위의 원전, 이 부유식 원전을 건설을 했고요. 그래서 70메가와트급을 북극해에 투입을 해서 이렇게 SMR 에너지 패권에 독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세계 유일 부유식 원전 아카데믹 로모노소프를 가동하기 시작했고요. 북극 자원과 군사 요충지를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77천억 원을 투입한 이동형 SMR이라고 하고요. 전력난 해결사로 부상을 합니다. 비용이 싸죠. 70메가와트급 한 개에 7천억 원이면 이제 이 700메가와트급이면 7조 정도인데요. 사실 그렇게 비싼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의 SMR 이 비용보다 훨씬 지금 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이 러시아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북극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의 이 트럼프 행정부가 또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향후 이제 이 북극 오지에 대한 전력 해결사로 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동형 원전이라서 경제적, 군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이 이것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박들도 SMR을 활용하게 되면 무한으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고요. 부유식 SMR도 계속 이제 가동을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다른 이제 선박들이 와서 바다 가운데서 충전을 해가는 에너지를 얻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완전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금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아마 미국도 대형 선박에 저렇게 SMR을 도입하는 것을 가속화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AI를 활용한 국가 간의 그런 AI 대립이 아니라 러시아는 사실 지금 AI랑 좀 거리가 있는데요. 대신 이제 저렇게 군사적인 안보 입장, 그 다음에 북극해 영토 입장에서 또 미국과 대립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보 차원에서 SMR 기술은 계속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SMR에 대한 가장 큰 단점이 이제 비용이었습니다. 비용이 대형 원전보다 비싸다. 근데 러시아가 저렇게 제작한 비용 자체가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이제는 비용을 낮추기 위한 공격적인 방법을 선택을 할 텐데 공격적인 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법이 뭘까요?
한 가지는 대량 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제작을 하게 되면 한 개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가격을 낮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가 절감이 가능한 그런 기업에 맡기게 될 겁니다. 그 기업의 이제 핵심적인 공정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기계를 활용한 그런 이제 공법을 활용해서 원가 절감이 가능한 기업에 투자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기업이 운영되는 인건비가 낮은 쪽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랜 노하우가 있고 이런 공정을 많이 다뤄봤고 기계가 충분한 그런 한국의 많은 이 기자재 기업들, 건설 기업들이 이 SMR 사업에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죠. 만들 수 있는 건 만들 수 있겠지만 뭐 한 개, 두 개는 그냥 만들 수 있겠죠. 비싸게. 근데 이게 이제 한 10개, 20개, 뭐 100개까지 이렇게 갔을 때는 그거를 비싸게 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미국은 그렇게 비싸게 지금 하다가 웨스팅하우스가 완전 맛이 가버렸었죠. 그래서 그 원가 절감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지금 한국 기업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국 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그 대량 제작이 이제 비용을 다운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더 경쟁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 SMR의 르네상스가 온다, SMR의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최근에 이제 착공되기 시작해서 29년, 30년 되어야 뭐 새로운 시장이 또 열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검증될 때까지 이 다음 프로젝트를 미룰 시간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프로젝트를 동시다발적으로 대량으로 건설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미 이제 검증될 만한 그런 프로젝트라면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SMR 같은 경우도 3세대, 4세대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3세대 정도면 경소로를 활용하는 것이라서 거의 대형 원전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검증을 100% 다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수혜 기업이 뉴스케일 파워와 그 다음에 BW XT, 그죠? G 히타치 기업입니다. 그 두 기업의 이제 경수로 모델들이 향후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뭐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뭐 이 홀텍사 이런 기업들, 웨스팅하우스도 최근에 뭐 들리진 않긴 한데 제작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 기업들이 지금 하나씩 건설하면서 뭐 검증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뭐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결국에는 가속화될 거고요. 저런 경쟁 국가가 선두주자로 나섰다는 그 이유가 미국을 계속 급하게 만들고 그 미국이 급하면서도 빠르게 진행해야 하면서도 가격을 싸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 주가 조급하시겠죠. 주가 뭐 코스피가 5,000이고 코스닥이 1,100인데 이 주가들은 최근에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야금야금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요. 고점 라인 부근 유지하는 기업들 있습니다. 그래서 꽤 높게 다들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뭔가 반도체처럼 임팩트 있게 최근에 올라가진 못했지만 서서히 지금 밀어올리는 느낌이 강하고요. 전체 시장만 봤을 때는 반도체만큼 지금 이 에너지 시장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전 세계의 핵심 역할을 지금 한국 기업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적인 수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주가에 너무 그 조급함을 가지시고 또 여기저기 이동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 설 지나고 뭐 3월, 4월, 5월 정도면 구체적인 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싶고요. 몇 달 정도는 충분히 기다려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뭐 자동차, 로보틱스, 뭐 우주항공 이런 거 좀 올라가더라도 뭐 계속 올라가진 못합니다. 1년 내내 올라가진 못할 거고요. 분명히 조정 기간이 왔을 때 그동안 좀 잠잠하던 기업들이 어떤 명분을 활용해서라도 올리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저는 뭐 크게 멀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계속 같이 이렇게 리뷰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